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을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사전입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과 연대해 중국 포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에서 차를 살 때 값을 흥정해서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생각해보셨다가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한 뒤 새로운 수준으로 3자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함께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릴 미한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이 새로운 수준의 3자 공조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로운 3자 공조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맞선 연대 외에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맞서는 데도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근래 연거푸 역대급 방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들을 잇따라 사들이는 한편 난세이 제도에 대규모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난세이 제도는 일본 규슈 남서쪽 타이완 사이 1,500km 길이 해역에 산재해 있는 200여 개 섬입니다. 이곳에는 근래 일본 자위대 산하 감시 정찰부대와 전자전 부대가 주둔 병력을 확충하거나 장비 배치를 확대해왔고 미사일 부대까지 진출했습니다. 난세이 제도 서쪽 끝에 있는 요나구니 섬은 타이완에서 거리가 11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나구니 해안에서는 육안으로 타이완의 건물과 시설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섬에서 자위대 수송기 이착륙 기록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수송기들이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수송기에서 내린 물자와 장비들이 현지 자위대 주둔 부대로 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간한 자위대 운용 도감을 보면 현지 주둔 부대의 주요 임무는 패트리엇3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미국에서 패트리엇을 들여와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섬에 방공 미사일뿐 아니라 적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12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입 시기를 크게 앞당겨 올해 일괄 구매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하마다 야스카스 방위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방위성은 이 섬에서 미사일 시설을 늘리기 위해 토지 구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현지 소형공항을 확대해서 F-35를 비롯한 첨단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군용 비행장을 건설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난세이 제도의 군사시설을 확충하는 명분은 센카쿠 열도 방어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갸오이다오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인데요. 난세이 제도 군사시설 확충은 중국을 겨냥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얼마 전 필리핀으로부터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기지들은 타이완과 홍콩을 매우 가까이서 감시할 수 있는 중국 바로 코앞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미군이 새로 확보한 군사기지 4곳, 그리고 일본이 확충하고 있는 난세이 제도 군사시설, 이곳들을 한꺼번에 지도에 표시해보면 중국을 포위하는 형세가 됩니다. 자,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미국에 오셔서 자동차를 구매해보신 경험이 있는 한국분들이 놀라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신차를 정가에 판매하지만 미국에서는 영업소마다 판매 가격이 제각각이라는 점인데요. 한국은 현대나 기아 같은 제조사에서 판매점까지 직접 운영하죠.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 판매, 사후 서비스까지 모두 제조사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미국에서 자동차 제조사는 단순히 차를 만들기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네마다 있는 자동차 판매점 또는 영업소를 딜러라고 하는데요. 이 딜러는 독립사업자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 관계회사나 계열사가 아니죠. 미국의 딜러는 제조사에서 차를 사다가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가져다 놓은 모든 차량을 소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업소들과 경쟁하면서 실제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차종은 권장 소비자 가격에 팔면 되지만 비인기 차종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딜러에게 손해입니다. 유지 관리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기 때문이죠. 만일 연식까지 바뀌게 되면 손해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비인기 차종 또는 재고 물량은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인기 모델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돈을 더 받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흥정에서 살 수 있는 미국식 차량 판매 방식 아니면 대개 정가에 파는 한국 방식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